기다리면서 네.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앞 차량에 뒤를 다른 차량이 딱 부딪혔어요. 그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과실이 있어 보이나요? 난 없죠. 그죠? 정지선에 난 정지하고 제대로 서 있었습니까? 잘못됐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경미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보면 늘 그 알솔 교통삭식과 그리고 해석 블랙박스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특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다룰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과실 비율. 네. 저도 뭐 거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제 하면서 과실 비율 많이 들어요. 영상 보면서 뭐 6대 4다. 7대 3이다. 아니에요. 9대 1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당사자들이 과실 비율을 바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뭐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네. 과실 비율이 뭐 이렇다 알려드려도 아니 왜 내 과실 비율이 더 큰 거야? 그래. 그리고 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이 평가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멱살 잡고 싸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거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 예, 소송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소송만으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이 심의분쟁위원회를 이용해서 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도 모두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또 나뉘게 되고 나중에 보험금도 내가 많이 내는지 네가 많이 내는지 되게 애매한 네.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 책임 되거든요. 분담금이나 그렇죠. 이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죠? 네, 과실 비율은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 기준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참조해서 과실 비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단어가 좀 어렵죠. 예, 그러면 어디 그런 것처럼 이런 사고에는 몇 대 몇, 이런 사고에는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데 유형이 그렇게 매우 다양하니까 실은 모든 사건에 100% 맞아떨어지는 그런 과실 기준의 어떤 그런 도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후방 차량의 어떤 추돌 사고도 있을 그렇지. 것이고 뭐 정차 중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서 발생한 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방 차량도 뭐 삼중 추돌을 일으켰다. 이런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 안에서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각 교통 관여자끼리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마련해 준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준으로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 기준은 네. 우리 경미 씨가 오시기 전에 네. 제가 혼자 촬영을 할 때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뭐 그 큰 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범죄가 되죠. 네. 구상권 분쟁 심의위원회. 잠깐만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죠? 네. 이거 내가 여기 왜 왔나? 구상권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그런 하는데 데가 있구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네.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앞 차량에 뒤를 다른 차량이 딱 부딪혔어요. 그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과실이 있어 보이나요? 난 없죠. 그죠? 정지선에 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서 있었으니까. 네. 잘못됐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앞 차량에도 뭐 10% 과실이 있다. 이렇게 과실 비율을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 있던 차 입장에서 너무 뭐 이렇게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면 양 당사자, 사고의 양 당사자가
둘 다 동의를 해야지만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그러니까, 명이라도 내가 난 네, 안 난 해요. 싫다. 난 난 안 싫다. 넘겨. 막 잃어버리면 이제 그쪽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럼 거죠. 또 싸우지. 그렇죠. 그래요. 또 기간도 또 한 70일 정도 걸리는 그런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들리는 그런 소문에 의하면 이 분심위의 결정이 좀 보험사한테 좀 치우쳐 있다. 보험사에게 뭐 유리하게 판단된다. 뭐 이런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납득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를 이제 나가지고 이 과실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일반 국민분들이고 이 분쟁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왠지 내가 좀 피해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그 알솔상식에서도 다룬 바 있었던 그 과실 기준의 개정이 한 차례 있었고 그 과실 기준에서는 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정체중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 사안을 조금 더 현실적인 과실 기준에 맞게 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이제 지인들한테 좀 뭐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보험사 편을 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차가 사고가 났는데 두 차 보험사가 같아요. 그러면 그 보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든 보험과 이 사람이 든 보험 안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막 정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되게 억울한 그런 경우죠. 예. 신기하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고도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었다는 얘긴데. 아니 뭐꼭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과실 비율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심의위원회도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쪽이라도 이제 그거 싫다 이래버리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더 과실이 많으면 네. 보험료에 할증이 붙잖아요. 네. 근데 그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 정도가 보통 뭐 차량 가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내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송을 하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 그럼 안 할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할 수가 남는 없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막 소가리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겨도 돈 나가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참 안타까운 경우죠. 저도 이제 뭐 지인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억울하지만 그냥 넘기셔야지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분쟁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본인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억울한 면이 본인은 있으세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본인 교통사고가 그렇다면 이 어떤 과실 기준, 뭐 정형화된 이런 도표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교통사고에서 이 도표라든지 이런 과실 기준이 반영하고 있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만약에 분쟁 조정위까지 못 가더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또박또박 명확히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박또박. 또박또박. 그리고 좀 잘하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예. 건 보험사 담당자들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사람이 진짜 그 억울한 감정이라는 게 정말 그 힘든 거거든요. 예, 난 정말 진지하고 막 힘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수치화가 그렇게 금방 될 그래, 수 그래. 있겠어요. 그죠? 네. 한강 포천 정도. 보험사에서 이런 과실 비율을 측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당사자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분쟁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 비율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